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학생 여러분, 행정학과 신현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인데도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행정학개론은 3월달 동안은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태가 호전된다면 혹은 진전된다면 4월부터 이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달 동안에 3번의 온라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과목은 수강생이 모두 71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년별로 보니까 1학년이 50명, 2학년이 12명, 3학년이 4명, 4학년이 5명입니다. 그래서 주로 1학년 위주의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우리가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행정학을 보는데 저는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거를 가르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대학에서 하는 강의인 만큼 어떤 뚜렷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 시간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국가는 뭔가, 그 다음에 정부는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좋은 정부는 어떤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근대 행정학이 이제 탄생 날짜가 있는데 그게 188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후로 행정학은 좋은 정보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좋은 정보를 만들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동안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만나서 하는데 주로 이제 2시간 수업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수업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주로 이제 제가 미리 제 수업 시간은 그런데 미리 일주일 전 정도에 미리 시험 문제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댁에서 집에서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2번 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때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리듬과 호흡과 어떤 주제식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다가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재는 이 교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행정학. 그러니까 특히 1학년 분들은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해당 부분을 읽으시면은 수업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도 처음이실 테고 특히 이제 신입생들은 이렇게 부푼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에 왔는데 강의실에도 앉아보지도 못하고 강의를 하는 게 낯설 텐데 저도 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잘 버틴다면은 언젠가는 이제 강의실에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러면은 행정학개론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학개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단히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근대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한 좋은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인류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양에서는 좋은 정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서양에서는 좋은 정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학에서 좋은 정부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PPT를 한번 보시죠.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미국 남부와 애리조나주인데 미국 남부와 멕시코를 이렇게 경계해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겠지만은 이 담장을 사이로 왼쪽 편은 미국 애리조나주인데 겉보기에도 조금 건물들이 깨끗하고 잘 살죠. 근데 오른쪽 지금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멕시코주인데 겉보기에도 조금 허름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즉 사실은 이 지역은 이 담장이 없었다면 사실은 인종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미국이라는 이유로, 한쪽은 멕시코라는 이유로 어떤 경제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좋은 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을 보시죠. 이것은 인공위성으로 밤에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남쪽 한반도의 남쪽 지역은 굉장히 환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근데 상대적으로 북쪽을 보시죠.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암흑지대죠. 동해와 서해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 어떤 정부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좋은 정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이 극명하게 다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매우 근대적인, 정확하게는 19세기 이후의 어떤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는 학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좋은 정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중이 있고, 밑에 그림 있죠. 민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듯이 세상은 다스리는 자와 치자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 피치자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자는 공, 제우, 천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피치자는 대부, 사, 서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계급입니다. 근데 동양 사상에서 좋은 정부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좋은 정부는 결국 천자, 왕이 그런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에서 좋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천자라고 불리는, 즉 하늘의 뜻을 아는 천자가 좋은 정부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임무는 뭐냐면은 정치와 교육을 가지고 백성들의 본성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좋은 정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좋은 정부는 결국은 좋은 왕이 만드는 것이고, 좋은 왕이 정치와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본성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정부고, 이러한 정치가 바로 민본주의인 거죠. 이러한 생각을 대표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맹자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맹자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자 읽을 수 있습니까? 한자는 하필왈이라고 읽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하필이란 말 있죠? 거기에 여기서 유래한 건데요. 이 맹자라는 사람은 보통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사상을 갖고 이 춘추전국 시대를 떠돌면서 자신의 정치 사상을 실현하려고 했던 정치 사상가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하루는 맹자가 제나라를 찾아가는데 제나라의 양효향이 맹자가 찾아오니까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자 같은 위대한 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때 하는 말이 하필왈입니다. 왜 하필이란 말은 그대로 풀이하면은 어찌해서 왈이 이롬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겁니다. 맹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왕이 이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계급들도 이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계급들도 이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백성도 이롬에 대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이롬, 즉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이런 것만 얘기하면 모든 세상이 모두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롬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무엇이 의로운가, 그러니까 의로울 의자를 써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의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대부도, 사도, 민도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니까 세상이 모두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로워지지 않겠냐는 거, 정의로워지지 않겠냐는 거죠. 이 일화는 맹자 혹은 동양 사상의 얘기에게는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를 잘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백성을 교화시킬 때 좋은 정부가 된다는 거죠. 이른바 민본주의 사상에, 동양적 민본주의 사상에 깔려 있는 거죠. 이때 좋은 정부는 바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동양에서 좋은 정부는 바로 인간인가 제도인가를 할 때 인간이 중요한 거죠. 왕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민본주의라는 것들이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민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본주의는 다스리는 자, 치자, 그 정점에 왕이 있는데 왕이 백성들을 근본으로 삼는 거죠. 하지만 절대 백성이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동양에서 좋은 정부는 바로 왕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를 펼칠 때 좋은 정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동양에서 면면이 이어지는 좋은 정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서양에서는 어떨까요? 이 서양에서 좋은 정부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는 중세 유럽의 사례를 들려고 합니다. 이 왼쪽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 별표 있는 그림이 시에나라는 중세 도시인데 이 도시가 플로렌스랑 로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가본 사람 알겠는데 시에나를 가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우뚝 솟은 그 건물이 시청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시에나의 campo관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시에나라는 곳은 좀 역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탈리아 북부는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화국, 이른바 독재자를 몰아내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화국을 만들어놨던 도시국가의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 시청의 중심에 들어가면은 2층에 이런 홀이 있습니다. 이 홀은 뭐냐면은 시에나가 이제 도시공화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9명의 위원들이 도시민들이 모여서 이른바 국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회의를 하던 곳인데 이 회의하는 곳에 그 홀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면에 이런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것이 좋은 정부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그림입니다. 정면에서 오른쪽 보이는 그림이 좋은 정부의 효과라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나쁜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중세 서양에서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정면에 좋은 정부, 오른쪽에 좋은 정부의 효과, 그 다음에 왼쪽이 나쁜 정부. 나쁜 정부란 무엇이고 나쁜 정부의 효과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나라는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화국을 운영할 때 그 회의실에 붙여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일단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하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방패를 들고 어떤 홀을 들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시에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부터 여신들이 왼쪽에 3명, 오른쪽에 3명이 있죠. 왼쪽부터 여신은 피스입니다. 평화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방패랑 칼을 들고 있죠. 이거는 포트튜드, 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신은 프루전스, 즉 신중함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여신은 매그너머티, 웅장함 이런 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여신은 그 시계를 들고 있죠. 템퍼런스, 즉 이것도 역시 신중을 뜻합니다. 마지막에 여신은 칼을 들고 사람의 목을 베고 있죠. 즉 독재자를 벤 어떤 정의의 여신 혹은 어떤 역시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시에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엔 뭐가 있습니까? 3명의 어떤 천사, 요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왼쪽부터 어떤 믿음,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자비를 나타내고 있죠. 즉 시에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에나의 공화국에서는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그 그림을 한번 가봅시다. 어떤 여신의 머리에 왼쪽과 오른쪽에 저울을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떤 요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신은 바로 지혜라는 여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신이 머리가 이렇게 양쪽에 저울로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정의의 여신인데 우리가 볼 때 왼쪽은 정의의 여신인 저울 위에 어떤 사람이 벌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세에서의 정의의 개념은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인과 응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즉 정의롭다는 거,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의 정의롭다는 거는 첫 번째는 인과 응보입니다. 왼쪽 그림에 상징하는 거죠. 또 오른쪽의 정의 여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의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배적 정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 여신이 있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정의 여신에 따라서 끈이 연결되어 있죠. 양쪽에. 그리고 끈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그 밑에 여신이 이 두 갈래에서 내려온 끈을 하나의 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콩코디아라는 여신인데 이거는 화합을 상징합니다. 화합의 여신이 꼬아준 끈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한 손씩 연결해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이 결국에는 아까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주권을 상징하는 그 사람한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민들이 모두 끈을 갖고 있는 것은 시민들 간의 연대를 뜻합니다. 이 시민들의 끈은 어디서 왔습니까? 정의에서 왔죠. 정의의 여신에서 화합의 여신을 거쳐서 끈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시안의 주권으로 연결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서양에서 좋은 정부는 가장 근본에 정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끈을 갖고 있는 시민들 간의 연대가 있고 그 연대에서 오른쪽에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덕목, 6가지의 덕목들, 여신으로 상징되는 6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중세 이탈리아 시네라는 도시에서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컨셉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알레고리아라는 건데 알레고리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개념, 즉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정부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그림이 이제 좋은 정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가운데 그림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죠? 그죠? 그리고 왼편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을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건물을 지으면서 뭔가 계속 짓고 있죠. 그리고 그 도움으로 된 건물 안을 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강의를 하고 있죠. 대학입니다. 즉 뭡니까? 좋은 정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좋은 정부가 되면은 도시가 이렇게 활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상업이 활성화되고 문화가 꽃피우고 건축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시골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왼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짐을 지고 성 밖을 나가고 있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농촌을 보세요. 잘 경작되어 있죠. 그리고 이 농촌 위에 어떤 날개를 단 요정이 돼 있죠. 그 여신이 바로 안정이라는 여신입니다. 시큐리티라는 여신입니다. 그 문구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Without fear, every many may travel freely, and each may till and so long as this commune shall maintain this lady sovereign. For she has stripped the wicked of all power.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모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안정이라는 여신이 지배하는 한,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권력의 어떤 사악함을 벗겨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좋은 정부가 생기면은, 우리가 좋은 정부를 갖게 되면은, 이렇게 도시는 활력이 넘치고, 성박, 이 농촌은 이렇게, 교육이 활발해지고, 그리고 안전함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생업에 열중하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 그림은 나쁜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마로 표현되고 있죠. 아까 위험을 갖던 그 주권을 상징하는 인물이 악마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좋은 정부를 지켰던 6명의 여신이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왼쪽부터 나쁜 정부는 cruelty, 잔인합니다. deceit, 거짓이 있고요. fraud, 사기를 치고요. 오른쪽에 fury, 염소로 표현되는 fury, 염소는 원래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division, 분열이 일어나고요. war,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악마의 머리 위에는 어벤 3가지의 악령들이 떠도는데요. 왼쪽부터 뭐랄까요? 어떤 악행이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프라이드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베인글러리는 뭐냐면은 허영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쁜 것들이 떠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과 아까 좋은 정부의 그림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아까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의 왼쪽 편의 그림에서 있던 게 정의의 여신이었죠. 이 그림에는 정의의 여신이 묶여져 있죠. 아까 그 끈을 양쪽에 그 분배 정의와 응보의 정의를 실현했던 그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밑에 포박되어 있어서 끌려져 있습니다. 즉 나쁜 정부에는 바로 정의가 사라진 정부라는 겁니다. 이 정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좋은 정부에서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학문이 꽃피고 문화예술이 꽃피고 막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보십시오. 일단 저 멀리 건물을 보십시오. 다 낡았는데 고치지 않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도시에 쓰러져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딘가 끌려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왼쪽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까는 교육을 하러 갔는데 지금은 전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즉 나쁜 정부는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도시가 전쟁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수리되지 않고 황폐화된다는 거죠. 농촌은 어떤 모습입니까? 농촌은 아까하고 완전히 다르죠.
저 멀리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 밭을 갈고 있었는데 모두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뭔가 농촌이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왼쪽에 여신이, 안정이라는, 시큐리티라는 여신이 떠올라서 그 여신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악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나쁜 정부에서는 성 밖에 보면은 악령, 테러라는, 이 테러가 뭡니까? 이 전쟁입니다. 공포, 이런 거죠. 즉, 생각해봅시다. 서양에서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대비시키고, 좋은 정부가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쁜 정부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고 좋은 정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근데 동양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동양에서 좋은 정부는 뭐였습니까? 맹자가 얘기했던 좋은 정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지러운 왕이 백성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의 좋은 정부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그런 정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근대의 좋은 정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역사적 변천이 일어나는데, 먼저 근대 관료제의 출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관료제는 먼저 관료제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관료제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과거의 관료제는 세상을 모두 왕이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왕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라는 건 뭐냐면은 왕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체제, 정치 체제, 이런 것이 관료제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산 관료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근대에 오면은 근대 민족국가가 생긴 다음부터 근대 관료제로 변합니다. 근대 관료제는 뭐냐면은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법적, 합리적 정당성이 근본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사장 아래 어떤 부서가 나눠져 있고요. 영업부, 경리부, 총무부, 제작부, 기획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부서 안에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일반 사원, 이런 식으로 이제 위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신분에 따라서 혹은 전통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근대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정당성 어디서 오느냐, 그건 법에 의해서 온다는 거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 하면은, 근대적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은 누구냐면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위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대 행정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일단 정치학자였고요. 정치학자였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의 어떤 총장까지 했고, 나중에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러니까 1919년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이 전후 질서를, 승전국들이 모여서 전후 질서를 논의할 때 베르사유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른쪽은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근대 행정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근대의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정초한 사람입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대의 좋은 정부의 가장 첫 번째 베이스가 되는 생각은 뭐냐면은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정치와 행정은 거의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행정이고 행정은 곧 정치입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왕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가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행정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근대에는 정치가와 행정가는 분리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정은 기업처럼 어떤 조직, 정치하고 관련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업처럼 관리할 수 있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근대의 좋은 정부는 뭐냐면은, 근대의 좋은 정부는 행정으로부터 정치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행정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 어떻게 조직 구조를 만드는지,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나중에 이 말할 수 있는 라이크 비즈니스, 즉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근대에 생각하는 좋은 정부의 아이디어고, 바로 이런 것들을 집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근대 행정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행정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19세기 말에 등장한 생각인데, 바로 좋은 정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좋은 정부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정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정부에 대해서 동양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서양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집대성된 것이 근대 행정학이라는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하는 게 저도 첫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처음 대학 수업을 듣는 것일 겁니다. 뭐 얼굴을 보고 얘기했으면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했을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